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차량을 판 다음 다시 훔쳐 달아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판매해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한 점을 노렸습니다. 한밤중 골목길에 차 한 대가 멈춰서고 미리 내린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걸어옵니다. 곧이어 다른 차량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움직이고 경보음을 들은 차량 주인이 달려 나옵니다. 그냥 나가니까 차를 끌고 있는 거 보고 있고 쫓아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서 기다리시는 거죠. 32살 장모 씨와 30살 박모 씨가 광양에서 차를 훔치다 붙잡힌 건 지난 17일. 이들이 훔친 차량은 보름 전에 자신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중고 차량이었습니다. 장 씨 등은 범행을 위해 이와 같은 위치 추적기를 미리 설치해놨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인천에서 광양까지 내려와 준비한 예비 열쇠를 이용해 훔쳐 달아났습니다. 근데 차량의 명의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였기에 범행은 더욱 쉽게 이뤄졌습니다. 대포차로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없으려는 점을 악용해서 경찰은 공범 2명 중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10년 안에 세계적인 부자 도시가 될 도시로 꼽혔습니다. 미국 CNN 머니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기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국내에선 화성시, 아산시와 함께 여수시를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여수 산단 등 대기업이 집중돼 있고 엑스포 개최로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점을 들어 여수를 10대 부자 도시로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이 밖에 노르웨이 오슬로와 카타르의 도하, 중국 마카오 등도 10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 수군 통제형의 본영이었던 여수는 관련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 같은 유적 가운데 진난간 주변 동원과 승정길 복원 등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 부지. 지금은 주택가로 변했지만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삼도 수군 통제형 동원이 자리했습니다. 동원 안에는 지난 1910년까지 여수군청으로 쓰다 소실된 운주원 터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곳 발굴 조사를 벌이고 문화재 지정을 거친 뒤 옛 동원 내에 자리했던 7동의 건물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는 동원 복원을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주민과의 원만한 매입 협의와 보증자료 수집에도 나섰습니다. 동원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난관 주변 삼도 수군 통제형의 성곽길을 정비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곽길이라는 사실을 현장 안내판을 설치해 알려주고 표지석도 따로 만들어 자산공원에서 이순신 광장에 이르는 2.7km 임진왜란 승정길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승정길이 완성되면 박람회장과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헌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복원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원에서 동문까지 복원되는 그러한 영역은 관광 코스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임진왜란 유적 복원 사업.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로 다른 사업 순위에 밀렸던 복원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만권 삼시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근 공동 건의한 지역의 4개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근 공동 건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여수공항 구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등 4건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3개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연대한 중앙부처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역행정협의회는 지난 4월 제21차 정기회의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4가지 현안 사업의 공동 추진을 결의하고 지난달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광주에서 당의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쓴소리가 계속됐는데 오늘은 당내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심이 혁신이니 민심을 실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광주시의원,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4차례 혁신위원회가 말에만 그쳤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체성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혁신위 활동의 내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이 호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당내 혁신을 넘어 야권 전체의 재편을 통해 수권 정당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을 대상으로만 혁신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 원칙과 공정한 룰에 의한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실천 여부가 혁신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당의 근간이자 뿌리인 광주와 호남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 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백인 원탁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책임과 리더십 부재, 민심과의 유리, 불공정한 운영 시스템 등 현재 당이 직면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를 위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도부와 의원들의 태도와 수용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다소 증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 조성 10년 동안 가장 큰 인구 변화를 보인 곳은 무안군 삼양읍입니다. 매년 4, 5천 명씩 전입 인구가 늘면서 지난 5일 드디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남학 신도시 개발, 오령지구 개발 등에 힘입어 남학 인구는 머지않아 4만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군과 목포시를 합한 무안권 인구 역시 지난 2004년 말 30만 4천 명에서 32만 1,000명으로 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주민의 63%는 목포시, 10%는 영암군에서 전입했고 도청을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유입한 인구는 8.6%에 불과했습니다. 도청에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이 이전하는 등 공공부문 효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됐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인구 증가폭 감소가 시작되면서 도청 이전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 경기에 장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도청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과 도시재생, 제2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이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또 남학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구 여수대와의 통합 10년을 맞아 관련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 이전에 7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수산과학연구소의 경우 통합 이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연구사 1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05년 통합 당시 4,600여 명이었던 여수 캠퍼스 학생 수는 2015년 현재 3,300여 명으로 28% 이상 감소했으며 국고 지원도 지난 2013년 전남대 전체 지원액의 13%만이 여수 캠퍼스에 투자되는 데 그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통합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가 제철 금속학과와 항만물류과로 구성된 지역산업 연계학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전라남도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지자체나 지역 주요 기업과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제철과 금속 소재, 항만 물류 산업 등의 전문 인력을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LG화학이 기존의 입사 전형 방식과 달리 군 미필자, 고교 졸업 예정자들을 선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전국 11개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50명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을 여수 석유화학 고등학교 1기 졸업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우수 기능 요원을 우선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입사 전형 방식에서 벗어나 고졸 군 미필자를 선발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학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인증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순천시장 품질 인증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오색미 등 지역 농특산물 61개 품목에 대해 순천시장 품질 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하반기 인증 품목으로 매실과 꽃차 등 65개 품목의 신청을 받아 심의에 나섭니다. 심의를 통과한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순천시장 품질 인증 상표를 달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양방향에서 구간 과속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이순신대교 6.4km 구간 상하행선 양방향 시작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 9대가 설치되며 10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이 시작됩니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며 이번 구간 과속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다리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의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 설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한 결과 본 예산과 1회 추경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309건, 모두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인데요. 서울이 30도, 대구는